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선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인식해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에 생각하는 인지처리 및 판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연구 중심의 과학기술원. 이곳에 특별한 형태의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차 지붕 위에는 GPS 수신기가 있고요. 차량 안에도 그리고 양옆에도 곳곳에 주변 환경을 식별할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한 22 정도로 해서 무슨 신호가 지금 잘 들어오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캔 하이 이 차량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제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차량은 자율주행차로서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조향각 제어가 모두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 하는 실험은 도로상에서 경찰관이 수신호로 정지 신호를 했을 때 또 차가 도로교통법상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보고요. 속계에서 더 지나갈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신호 인지 연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사고 판단 기술을 개발한 이용구 교수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교통신호등에 멈췄다 주행하고 외부의 보행자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자율주행 차는 경찰관을 보고 멈칫하고 이제 서행은 할 수 있어도 정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그 비상 상황에서는 통제하는 그 경찰관의 이제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버리면 뭐 큰일이 나는 거죠. 뭐 사고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복된 트럭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자율주행 차량 사고 영상인데요. 사고 직전 위험 수신호를 보냈지만 전복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수신호를 인식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용구 교수의 연구팀은 긴급 상황을 알려주는 수신호 인지 및 제어에 대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기 상태 괜찮나요? 네, 기기 상태 이상 없고 바로 제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신 상태 좋나요? 예, 문제 없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험이 시작됩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테스트 해봅시다. 고! 이용구 교수의 출발 신호에 맞춰 자율주행이 시작하게 되면 차가 정해진 속도대로 직진하며 정속주행을 시작합니다. 이때 전방에 있던 교통경찰이 정지 수신호를 보내자 차는 바로 정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하라는 수신호 동작을 인식한 뒤에는 차량이 가던 방향으로 다시 주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유, 잘 되고 있네. 이제 그 속도를 한 30km로 높여보고 좀 안전거리상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잘 됐으면 좋겠네. 기본적인 수신호 인지뿐만 아니라 속도에 변화를 주며 한 실험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차량은 기존 자율주행 차량과 다르게 어떻게 수신호를 인지할까요? 이 기술이 탄생한 곳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차량 이곳저곳을 살피며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에 의해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지 다시 체크합니다. 바퀴 회전각이 조향하는 명령어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회전 먼저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수신호를 인지해 제어하는 인공지능과 결합해 제어가 가능한 건데요. 차량 제어 시스템의 구현은 안전과도 직결되기에 확인은 필수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뇌로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된 결과를 이제 자동차로 구동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점검을 해야 되고요. 조화롭게 서로 역할을 해야지 차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영상 기록 장치에서 이미지 차량 제어에 대한 확인이 끝나고 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조금 전에 테스트했던 연구팀의 수신호 인지 실험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는데요. 어떻게 수신호를 인식하고 판단을 내려 제어가 가능했을까요? 멈춥니다. 차가 딱 멈추고 손이 이제 아래로 가 있으면 0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밑으로. 네, 0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얘가 1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1이 특정 시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게 정지 신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촬영 보시면은 가는 신호도 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0, 1, 5, 6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고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돼서 차가 다시 전진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동작에 각각의 숫자를 부여해 차량이 바로 인지하고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교통 수신호를 제대로 인식하기까지는 변수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강인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이제 계절적으로 4계절 동안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로 보더라도 이제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점심, 해가 이제 굉장히 밝을 때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고, 뭐 연무라든지 아니면 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특별하게 이제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교통 수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점을 기반으로 사계절의 다양한 상황에서 수신호 데이터를 측정했는데요. 여러 상황별 데이터는 약 4년에 걸쳐서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차원적인 인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교수님. 네, 노사인이나 신호를 받다가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어주게 되면은 스탑이라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가 멈췄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은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바로 반응하는데요. 이렇게 도로 위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요원의 경광봉 및 움직이는 보행자도 인식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교통 수신호를 인식해 차량을 제어하는 이 인공지능 기술은 2022년 논문으로 발표돼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상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을 많이 문제를 푼다고 이제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형태가 다른 문제를 우리가 봐야지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잘 아는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자기가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닥칠 만한 상황들을 최대한 유사한 것들을 보고 인식해서 이제 학습을 했어야지 이제 굉장히 강인한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오후 그가 연구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의 최신 정보를 매일 확인하며 세계적인 연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강단에 섰지만 강의 자료는 강의 전에 계속 수정되고 있는데요. 대학원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히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문과 이제 영상들이 많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어림잡아 1년에 한 30% 이상은 그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연구들을 이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교수는 강의 시간에 늦는 법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자세로 강의를 준비합니다. Today I want to talk about big data and AI. So we really 내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트렌드를 알려주는 것은 교수로서의 철칙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분야가 인공지능과 결합해 진화하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but data
사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연구하기까지 그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images and so on. 제 나이 또래면 아실 텐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미국 드라마들을 이제 재미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격 제트 작전입니다. 1980년대 방영됐던 전격 제트 작전은 주인공이 인공지능을 가진 최첨단 자동차 키트와 함께 범죄 조직과 싸우는 내용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차는 주인공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 키트야 일로 오름. 이 차가 이제 그 주인공과 이제 시계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백마처럼 달려와서 주인공을 태우고 가고 하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차였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 저런 차를 만드는 일을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저것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 얼마나 편할까. 그 당시엔 꿈만 같았던 스스로 생각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차량.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던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미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그는 기계설계학과에 입학해 꿈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설계를 재미있어 해서 이제 설계 관련된 연구실에 들어갔었고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원 없이 그때 이제 공부를 해볼 수 있었고요. 여기 부임하고 나서부터 인공지능이 이제 태동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좀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겠다, 시작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를 하기까지 살짝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제자들과 함께 기술 개발 중인데요. 그래. 잘 있어. 우리 그 얘기 좀 해볼까? 퍼져 있지 않고. 연구실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의 철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편하게 먼저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콘텐츠는 좀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준석이하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개인마다 인공지능에 대한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에 연구 주제가 모두 다른데요. 그래서 지금 모델에서 이제 웨이트 가중치를 좀 넣어서 흰색 점을 좀 잘 맞추도록. 이 왼쪽 선은 안 찾았네, 왼쪽. 네, 이거 아마 이 선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직접 찾아가 눈높이에서 맞춤형으로 가르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 불필요한 데이터 이제 많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하는 일의 특징이 이제 그 코딩 같은 경우도 많고 이제 실험 데이터도 많은데 개발에 관련된 툴이라든지 라이브러리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본인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뭐 논문을 뭐 최종적으로 써는 그런 탈고 단계가 아닌 이상 모든 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직접 그 개발되는 환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또 많이 좀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최근 논문들이나 그리고 연구들에 대한 트렌드들을 미리 접하시고 그거를 이제 제가 주장하는 어떤 논문의 방향성을 그런 최신 트렌드들에 접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로 지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막히는 코딩 같은 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제 자리인데 제 자리에 오셔가지고 직접 옆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밤새도록 코딩을 막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막 일주일 동안 막혔던 부분들 같은 것들도 교수님은 그때 다 이렇게 코딩을 직접 해주시고 이게 왜 그런지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Hi Jake, how are you doing? 학생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 개인 성향에 맞춘 인사도 나누는데요. 그렇구나. 아이고 좀 일어나서 네, 좀 서 있고 앉았다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하고 불이 왜 이렇게 번쩍해져? 가끔 기분 따라 이렇게 바꿉니다. 아주 신기하네요. 든든한 아버지 같은 리더십으로 네. 학생들과 함께한 결과는 연구 성과로 이어지는데요. SW가 이제 뭐 사고가 최근 새로운 논문을 완성하고 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이제 인식이 됐다는 거고 그 차량에 혹시 누가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연락처를 안 남기고 그냥 슬며시 이제 사라져버린 경우에는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은 그 CCTV 영상에서부터 사고가 일어난 찰나를 이제 이렇게 찝어내 주는 거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다 차량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도주하는 사고. 일명 아파트 뺑소니. 최근 해마다 경찰에 접수된 사고만 약 60만 건이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주말에 좀 차를 쓰려고 차를 이렇게 봤더니 멀리서부터 보는데 차가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봤더니 그 두 번째 열에 있는, 그러니까 예, 뒤쪽 문에 이제 움푹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가봤더니 이런 거를 위해서 아파트에서 컴퓨터 2대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빈번하게 그 주민들이 와서 그 비디오를 뭐 보는 것 같더라고요. CCTV만 확인하면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일어났을지 모를 사고 순간을 찾기 위해 일주일 이상의 영상을 계속 봐야 했는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보다가 또 이게 도저히 다 볼 수가 없어서 좀 빨리 보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관리 직원이 그렇게 빨리 보시면 처음부터 다 다시 보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 넘어가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이 비디오를 보면 분명히 그 장면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장면을 찾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좋겠다 하고 이제 좀 알아보러 봤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위한 사고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유아용 전동차. 축소 비율에 맞춰 CCTV를 설치하고 사고 영상에 대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아들이 사용하는 이제 전동카 6분의 1 크기 사이즈를 이제 사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카메라 위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줄어들어야 되니까 카메라 위치도 뭐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동서남북 방향도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부딪히는 장면들도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체계화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주차 그 사고 같은 것들이 이제 연 60만 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공지능 실력으로 이제 풀겠다는 그런 포부입니다. 다음 날 오후. 연구실 학생들이 편한 복장을 입고 경기장으로 하나둘 모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코딩 작업은 주로 컴퓨터로 하는 연구이다 보니 연구실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용구 교수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풋살이라고 그 미니 축구인데요. 그래서 4대 4 정도로 이제 축구를 하는 게 좀 재미나기 때문에 그걸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건우야! 오케이. 뭐라고 외치신 거예요? 건우야라고 외쳤습니다. 저희 왜요? 연구실에 약간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거든요. 누군가요? 여기 저희 막내 네? 건우입니다. 신건우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준석아! 누구죠? 그럼 준석이는? 준석이. 아, 오늘 그럼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그래도 한 3골 넣지 않을까요? 3골이나요? 네. 그러면 본인은 3골 넣으시고 그럼 교수님은 몇 골 넣으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제 그 3골의 영광을 이제 교수님께 제가 어시스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풋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운동을 하는 이유는 연구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경기 중 이용구 교수에게 다가온 찬스. 아쉽지만 실수로 노골. 또다시 실패.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공은 교수님에게 향하고요. 교수님의 공을 열심히 막아보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교수님도 한 골을 넣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슈팅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입니다.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모두가 즐거운 풋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양으로 펴서 갔다. 며칠 후 이용구 교수의 연구그룹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가리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제 묘차가 저한테 날라옵니다. 사고의 원인을 양쪽이 둘 다 부담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 누가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되고 누가 책임을 덜 져야 되는지를 수치적으로 우리가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통사고 중 역주행, 후방 및 측면 추돌 사고, 차선 위반 사고 비율이 높은데요. 이 기술은 신호등, 표지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바로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사고 영상과 사고 영상에 따른 사고 과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한 건데요. 그 데이터를 AI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켰고요. 이제 AI 네트워크는 저희가 학습시킨 그런 영상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고 영상이 입력이 되면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사고 과실을 출력해주게 됩니다. 사고 영상 분석을 시작하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합니다.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 및 사고 원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600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더니 90%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연간 교통사고가 이제 한 340만 건, 그 다음에 분쟁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10만 건인데 지금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그 10만 건의 그 가슴앓이죠. 그런 경험을 안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 통신회사. 벌써도 이렇게 일찍 나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용구 교수가 통신회사를 찾은 이유는 보다 실질적인 다양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연구를 상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이용자 입장에서 더 이상 두려움 대상이 아니고 신속하게 과실을 처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 이용규 교수님하고 같이 만들어 보자 저희가 삼고초래 그런 그 마음으로 교수님께 제안을 한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기술들은 이제 필히 개인적인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비식별화, 그다음에 진본성,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까지 이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큰 업체들과 통신 업체들과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연구팀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이용구 교수. 한국형 미래교통 시스템 시대를 선도하며 특별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뭐 스페이스바가 불편하면 뭐 컨트롤러 하든지. 네. YTN 사이언스 드리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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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에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멋있네요. 한국형 미래교통이 참 마음에 듭니다.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앞날의 일이고요. 특히 그게 한국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을 쏟는, 좋아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를 하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더라도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연구는 오래 기억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훌륭한 연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